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50%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그것보다는 부정적이라는 그런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정운영 잘한다고 50%,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뭘 또 거기서 부정적인 걸 부각시키려고 합니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집권 4년 차인데 레임덕은커녕 국민의 절반이 국정운영 잘한다고 하는 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동시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지금 차기 대선 주자도 없다 그러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죠. 실제로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고 뭐 검찰, 언론 할 거 없이 어떻게든 이 민주당을, 이 문재인 정부를 헐뜯고 발목 잡기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저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 설치에 지금 속도를 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공수처 설치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윤석열 패거리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이번에도 핵심만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잘한다가 무려 절반이나 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폐 기득권 세력들, 뭐 언론, 검찰, 사법부, 뭐 유튜브 등등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절반이나 되는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세부 항목 들여다보면 부정적,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국민의힘 측이 지지율은 답답하고 새 인물은 갑갑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연이은 여권의 악재에도 상승세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악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차기 주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제가 안철수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비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반대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들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안 없는 야당, 정말 무책임하고 매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인물난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눈에 띄는 대선 주자가 없죠.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역시 아직 참신하거나 파격적인 인물은 없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당색, 정강정책 관련 논란, 공정경제 3법 등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역시도 차기주자 부재에 기인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불만이 안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씨 얘기까지 나오는데 당 내에서 이걸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티즌들 반응 또한 죄다 지금 추미애 장관에 가려서 국민의힘 측의 수많은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이 보도도 안 하고 있죠. 여당 악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가짜거나 뻥튀기한 내용들이 정말 많다는 거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직 정쟁으로 대권에만 관심 갖고 제대로 된 대안도 내지 않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제1야당이 어떻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겠습니까? 맨날 막 뒤캐고 부동산 타령만 하는 곽상도씨, 심지어 공수처 출범 저지 전술도 펼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걸 두고 또 버티기에 여론전을 주력한다고 하는데 여론전 참패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저건 네티즌들 반응도 보시면 검찰 언론개혁 돼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우리가 그 다음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뭐 민생, 경제, 부동산, 사회 양극화, 뭐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도 일단 저 재벌 기득권 세력들, 이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모든 걸 그 상위 0.1%가 독식하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 잡자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개혁에 계속 회방을 놓는 세력들이 있죠. 저들이 순순히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 시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사회가 더 나은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론이 따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정부에선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죠. 그렇다고 이명박근혜 때처럼 뭐 권력기관 동원하고 무력으로 제압하고 이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뭐 프로젝트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걸 봐주시는 한 분 한 분들, 주위에 또 이런 내용을 전해주시는 한 분 한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큰 겁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또 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막상 경찰청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한 거 아니다, 일부 조항 수정 의견을 낸 거다 라고 바로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 공정경제 3법 늦출 수 없는 시기 다가왔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면서 국감에서도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수처 더는 못 늦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달 중에 법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참고로 현재 민주당이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안이 현재 법사위 소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에 지금 속도를 내고 여기에 초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공수처 올해 안에는 꼭 설치가 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검찰의 이 막대한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심지어 이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도 검찰의 이 역할을 보세요. 공수처 설치를 막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패거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압박이 가기 시작하고 이들이 더 이상 옛날처럼 못해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경원, 뭐 한동훈,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이들에 대해서 계속 검찰이 덮어주니까 아무런 진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데 저런 식으로 남용을 하고 있어요. 권력을 대통령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지금 국정감사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초집중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외로도 박덕흠, 조수진, 뭐 나경원, 윤석열 패거리 이들에 대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 또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이들의 명예회복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투표를 진행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직 그 커뮤니티에 투표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일베 콘텐츠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댓글이나 투표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이 일베와 이미 일베가 퍼진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그 다음에 뭐 어플,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SNS 등등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들, 전하고 싶은 내용들 영상을 통해 틈틈이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투표 결과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공수처 설치 연내에 반드시 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소식도 빠짐없이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